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리를 책임지는 남실장입니다. 침구회사 다니는 아기 엄마들의 고민은 어떤 게 있을지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도 저래 공감하시고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또 좋은 해결책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애들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어제부터 못 잤어요. 어제부터. 네, 진짜 애들이 자야 모든 일이 끝나고 쉬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우는 게 일인데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성장기까지 한 16시간에서부터 10시간 정도 이렇게 잔다라고 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보통 한 15시간, 17시간 정도 자고 그러고 나서 다 이제 지금 돌 지난 엄마들이잖아요. 돌 때 이후부터는 보통 한 12시간 이상 정도씩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잠 시간은 차츰차츰 줄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평균 권장 시간이라고 수면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아이들마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제각각 얼마나 자야 되는지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자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낮 동안에 피곤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성장이나 발육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권장 시간이 낮잠 포함이에요? 네, 낮잠 포함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생후 1년 미만에는 평균적으로 14시간에서 17시간 사이를 자고 1년 이상 됐을 때부터는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를 자고 그리고 정도 안 자는 거예요? 네, 3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평균, 그야말로 평균이고 권장 수면 시간이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재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낮잠이 포함된 시간이고 생후 1년이 지나면 낮잠은 보통 한 번 정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잘 텐데 그걸 포함한 수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나만 궁금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낮잠을 안 잔다고 해서 그럼 걱정할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아이들은 낮잠을 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자고. 왜냐면 아이들의 뇌는 완벽하게 다 성장해서 자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잠은 신체 성장과 뇌 성장을 위해서 둘 다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뇌는 다 성장해서 이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낮잠이라는 걸 중간중간 자줘서 쉬어주고 또 뇌가 좀 회복하는 시간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자? 아니 빨리 굴린 다음에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빨리 굴린 다음에 저희는 안 재우고 저녁에 빨리 재워야 된다는 건 그러면 잘못된 좀 네, 근데 보통은 5세, 6세 정도부터는 낮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거든요. 학령기에 접어들면 이제 아이들의 낮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처럼 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완벽하게 구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기 때문에 낮잠이 서서히 없어지더라도 괜찮은데 만약에 뭐 2돌, 3돌 됐는데 애가 너무 밤에 안 자니까 낮잠을 강제적으로 안 재우고 밤에 재우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 뇌 성장을 위해서도 좋지는 않다. 웬만하면 최대한 지워버려 노력은 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수면은 다 습관이에요. 아이들이 한번 견디기 시작하면 견딜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자는 습관들을 잘 들여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그러면 저는 정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 둘을 다 키웠지만 애 둘이 다 뒤집기를 시작한 한 생후 100일 이후부터는 다 엎드려만 자요. 정말 이 자세라고 보면 될 것 엎드려서는 안 같아요. 되는 완전 무슨 그 만두피를 딱 엎드는 것 같은 자세, 엉덩이 뻥딱 들고 이렇게 자는데 정말 심지어 생후 한 120일 때는 코를 바꾸 자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마다 약간 체크는 해서 약간 숨을 못 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체크는데 또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잘 자길래 안심을 하고 문제 없는 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게 아이가 안 좋은지 이제 뒤집기를 막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애가 뒤집기를 하고 나서 고개를 돌리고 엎드렸는데 다시 돌아오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엄마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고개를 돌려준다든지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또 완전히 뒤집어주고 새로 다시 원래 전 상태로 해두면 애도 수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줘야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연령대가 되면은 잘 뒤척이면서 자는지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혹여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코가 막힌다든지 잘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해서 애기들이 이 약간 이 편도처럼 이 부분이 좀 비대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대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자세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굴러다니면서 내가 숨쉬기 편한 자세를 찾아서 하는데 보통 숨쉬기 편한 자세가 반듯한 자세보다는 옆으로 눕거나 엎기는 자세들이 많이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럼 책임님,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편도가 좀 비대한 편이면 정자세보다는 자기가 숨쉬기 편한 자세를 자꾸 네. 유도해서 바꾼다는 거죠. 네, 네. 우리 아이가 진짜 그래? 딱 그러거든요. 애 둘 다가 원투 첫째 둘째가 병원 둘 다 가서? 첫째 때는 편도가 크다고 얘기 들었고 둘째 때는 바로 더 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나 지금 모르겠어 아. 사실은. 그러니까 걔네한테 그게 정확한 거였구나. 그래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엎드려 자거나 입을 벌리고 자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고개만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너무 막 엎드려서만 계속 자면은 이제 상체가 압박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좀 옆으로 잘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뭔가 몸 끼고 이렇게 돌아눕지 못하게 해주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만 너무 반듯하게 자는 게 무조건 중요해라고 생각해서 똑바로만 눕혀주면 호흡이 안 되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 그 바디베개 쓰는데 애 들어눕기 전에 바디베개 받쳐놓으니까 아예 안 돌아눕고 약간 맞아. 옆으로 자기 좀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큰 애들은 이렇게 끼고 안고 자는 것도 되게 안정적으로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데도 엎드려 습관적으로 자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뭔가 가슴팍을 조금 압박해줘야 좀 편안하게 느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불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윗 부분이 좀 무겁게 나오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조금 가벼운 조그만한 베개 같은 거 이런 걸로 조금 살짝 눌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요. 너무 신생아나 아이들 막 뒤척임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보통 언제까지 이렇게 숨 쉬는 거 확인해줘야 돼요? 이제 그 뒤척임이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이제는 그건 지나면 정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숨 잘 쉬는 거 체크하니까 한 150일 되니까 그냥 잘 자요? 마음 놓게 되고 저도 그냥 자더라고요. 내가 자야 되니까. 맞아요. 살아있길래. 그럼 잘 자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호흡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좀 체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편도가 굵어서 또 이런 또 문제인지 몰랐는데 나는 맨날 목감기만 달고 살아가지고 걱정을 했지.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건 아이템을 좀 착용해줘야 돼. 옆으로 잤을 때 편안한 베개, 좀 와이드가 넓은 거, 그 다음에 좀 길이, 바디베개 푹신한 건 좀 안 안 되겠네. 쓰는 거. 푹신한 건 절대 푹신한 안 건 좀, 되겠네. 안 좋아요. 저희 애는 진짜 애가 목욕병인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자다가 둘째. 둘째 분신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딸도 키워봤지만 이런 경우를 아들이라 그런가 이렇게 성별 차이는 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데 막 제가 이렇게 가릴 정도로 막 발작이 나거든요. 되게 심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보면은 애가 난 처음에 애가 사라진 줄 알고 보면 저기 발바닥에 밑에가 있고 복부 몇번 여기 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정말 그 애가 깊은 수면을 혹시 못 자는 건지 그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싶어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가 다 성장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렘수면의 양이 훨씬 더 많은데 렘수면은 그야말로 되게 얕은 수면 그리고 뇌는 깨어있는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수면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애기들 같은 경우 꿈꾸면서 막 진짜 꿈꾸는 거를 막 실행도 하고 막 그때 많이 뒤척임도 많이 하고 움직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뇌가 완전하게 몸을 다 통제하지 못하는 시기에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근육이 다 완전히 이완돼서 어른들처럼 완전히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자는 게 아니라 그때 막 이렇게 움직임을 하기도 발을 이렇게도 하고 손도 이렇게 하고 막 맞아. 이런 갑자기 네, 진짜 맞아요.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들 잠꼬대도 많이 하잖아요. 막 얘기하면 앉았다 다시 가. 갑자기 자다 앉아있어. 그나 깬 거야? 그러면 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수면의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성인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고 더 많이 눈에 띄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열이라고 해서 애기들이 낮 동안에 막 활동하면서 이 쌓인 열들이라든지 세포가 분열하면서 성장하니까 분열하면서 생긴 그 열들이 다 배출이 안 되고 간직한 채로 잠이 들면 그 열을 다 발산을 못해서 움직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열이 발산하면 뜨거워지잖아. 맞아. 막 이런데 땀도 차고. 그러니까 목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불러다니면서 시원한 데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너무 많이 뒤척인다. 그러면 1번은 가드를 쳐줘야 된다.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방을 안전하게 좀 이렇게 둘러주는 게 가드가 이제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아이들은 성인들보다도 1.5배 땀이 더 많고 기초 체온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원하게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런 열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또 너무 저온으로 해놓으면 맞아요. 애들은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신경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좀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베개라든지 밑에 깔리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한 아이템들로 착장을 해주면 이제 장착해주면 애들이 이제 좀 굴러다니고 그런 이제 열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될 거고요. 좀 어느 정도 굴러다니고 좀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냥 성장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